안녕하세요. 가구 및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위한 오토캐드 강좌를 진행할 디자이너 리치스킨입니다. 오늘 강좌에서는 오토캐드의 간단한 개요와 인터페이스에 대하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오토캐드와 관련한 대략의 정보를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아주 간략하게 기본적인 내용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할 오토캐드 프로그램,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화면을 통해 보고 계신 장면이 오토캐드 프로그램을 구동시켰을 때 맨 처음에 나오는 초기 화면입니다. 이 오토캐드 프로그램은 1982년 오토데스크사에서 발표된 컴퓨터를 이용한 디자인 지원 프로그램,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이라고 하죠. CAD 프로그램입니다. 디자인 분야뿐만 아니라 공학, 의학, 기계, 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전문 설계 프로그램입니다. 말이 전문 프로그램이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무 현장에 들어가면 아시겠지만 범용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 오토캐드 프로그램이 과거에는 디자이너나 창작자가 제작하고자 하는 제품, 만들고자 하는 제품과 관련해서 단순히 도면 작도를 하고 출력을 하고 그 출력된 결과물, 도면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 사람과 내용을 공유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활용이 되었다면요, 현대에는 과거처럼 단순히 그냥 중점적으로 이렇게 도면 관리에 대한 내용 위주의 그런 내용뿐만이 아니고요, 복잡한 영상 관리, 데이터 시스템 관리, 다른 프로그램과의 연동 등등등등 굉장히 복잡 미묘한 후속 작업에까지 폭넓게 관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트렌드와 맞물려 오늘날에는 일반 가공뿐 아니라 첨단 기계 가공을 위한 작업 데이터,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이 각종 매체 등을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신 대표적인 것, 3D 프린터를 위시로 한 각종 첨단 기계 가공 작업, 레이저 조각기, CNC 등등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련의 첨단 작업들과 관련한 활용 작업에 폭넓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오토캐드 운영 능력의 유무가 디자이너 개개인의 역량의 기준, 예를 들어 그 사람의 스페셜한 역량, 아주 특별한 스펙 정도로 간주가 되었을지 모르겠지만요, 오늘날에는 천만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디자이너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필수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죠. 가구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경우 얼마나 강력한 오토캐드 운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느냐라는 이슈는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오토캐드 프로그램 운영 능력을 토대로 다른 연관 작업, 연관 업무를 얼마나 유기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화두가 메인 아이디어로 언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본 강의는 온라인 동영상 강좌인 만큼 시간적, 물리적, 환경적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오토캐드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콤팩트하게 강의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핵심 내용을 위주로 에센스하게 진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내용 하나하나 빠짐없이 열심히 수업 임하시고 복습하시고 계속 반복 학습하시고 하셔가지고 단기간 내에 원하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사말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바로 오토캐드 인터페이스에 대한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라면 바탕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모양의 프로그램 아이콘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해당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시면은요,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오토캐드 초기 화면으로 진입하시게 됩니다.
오토캐드 프로그램 관련 시스템 요구사항, 구매, 설치, 학생용 버전, 트라이얼 버전 설치 등과 관련해서는 오토데스크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본 강의에서 이용되는 프로그램 버전은 오토캐드 2019 한글판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2019 버전 이전 9 버전이나 최신 버전, 이후 버전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기본 인터페이스 내지는 프로그램 운영 방식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자, 화면을 보시면은요, 좌측 상단에 오토캐드 아이콘이 있습니다. 아까 바탕화면에 있던 거랑 굉장히 유사한이 아니죠. 똑같죠. 그렇죠? 이 아이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해 보시면은요,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새로 만들기, 열기 정도만 체크하셔도 우리 초급, 중급 레벨의 수강생 여러분들의 경우 프로그램 운용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후반부 강좌에서는 뭐 다른 하위 메뉴,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또 제가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본 강좌는 오토캐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한 핵심 요약 강좌입니다. 많은 부분을 다뤄드릴 수는 없어요. 주요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반복 훈련을 제가 집중적으로 요구하게 될 거거든요. 그럼 세부 명령이나 구체적인 프로그램 관련 혹은 메커니즘 등과 관련한 내용은 시중에 나와 있는 참고서나 다양한 종류의 영상 매체를 활용하여 개인적으로 보충 수업하실 것을 다시 한번 권장하옵니다. 잘 참고를 해주십시오. 참고서 추천해 주세요. 그런 친구들 많은데요. 대형 서점 이렇게 가서 한번 보셔요. 그러면은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 좋은 책들을 많이 내셨으니까 본인의 어떤 성향에 잘 맞는 그런 교재를 참고서를 고르시면 되겠고요. 다시 설명 이어갈게요. 오토캐드 아이콘 옆에 보면 이렇게 풀다운 메뉴 항목이 이렇게 있네요. 홈부터 삽입, 주석, 파라메트릭 등등등등 여러 종류의 메뉴가 있고요. 사용하시는 프로그램 환경에 따라서요, 메뉴의 종류, 그러니까 여기 풀다운 메뉴에 있는 열거되어 있는 종류라던가 배열 순서 등이 조금 상이할 수 있는데 그건 크게 유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는 새로운 파일,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풀다운 메뉴를 클릭을 해보셔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활성 모드로 전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먼저 새로운 파일을 게시하고 다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토데스크 아이콘에서 새로 만들기, 열기 메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오토캐드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다시 말하면 작업을 위한 임의의 파일을 열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제가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파일을 게시를 하는 방법. 자, 첫 번째. 여기 오토캐드 하위 메뉴에서 새로 만들기 기능을 이용해서 파일을 여는 방법. 이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자가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해야 된다는 추가 프로세스가 동반이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열기 버튼을 이용을 해서 기존에 작업했던 파일을 다시 여는 경우에요. 세 번째는요, 자, 바탕화면은 아니죠. 초기 화면으로 이렇게 가보시면은요, 시작 버튼 옆에 이렇게 플러스 버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시작 탭 옆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파일을 열 수 있다라는 것까지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만 기억하세요. 새로 만들기를 이용을 해서 파일을 새롭게 게시하는 방법, 이거는 별도의 프로세스가 한 단계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열기 명령을 이용해서 기존에 제작을 했던,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다시 여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플러스 버튼을 이용을 해서 여는 방법. 자, 오늘은요, 번거로운 설명 제외하고 가장 쉽게 새로운 파일을 여는 방법이라 할 수 있는 세 번째 방식으로 파일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보시는 것처럼 플러스 버튼 클릭하셔가지고 새로운 파일 오픈합니다. 변화된 상황 확인하셨죠? 자,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풀다운 메뉴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은요,
이제는 활성 모드로 돌아갔습니다. 각각의 풀다운 메뉴에는 그 풀다운 메뉴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아이콘과 주석 설명들이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하고 어렵지요? 막 무서운 것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 강좌에서는요, 여기 아마도 홈 탭 한번 클릭하시면은 그리기, 수정, 주석, 도면층 이런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요 홈에 있는 메뉴들을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풀다운 메뉴 바로 밑에 요 아이콘이 있는 요쪽 패널 부분 있죠. 요쪽을 보통 리본이라고 표현들을 하십니다. 명칭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리본, 패널, 탭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지칭하셔도 되겠고요. 리본 메뉴에서는 오토캐드에서 사용하는 주요 명령어의 아이콘을 버튼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각각의 버튼을 누르면 해당 명령이 수행됨을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께서는 이미 직관적으로 감지하고 계실 거고요. 아이콘 옆이나 아래에 역삼각형 모양의 다운 에로우가 있습니다. 이 다운 에로우의 의미는 아이콘이 의미하는 명령, 자 여기 대표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명령과 굉장히 연관성이 높은 연관 명령어가 숨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 다운 에로우나 이렇게 한번 클릭해 보세요. 클릭해 보시면은요, 확인되셨나요? 관련 하위 명령들이 이렇게 풀다운으로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요, 이 시점에서 미리 명령과 관련해서 조금 설명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무수히 많은 오토캐드 명령이 존재하는데 오토캐드에서 명령을 수행하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압축을 해보겠습니다. 파일 여는 것도 세 가지였는데 명령 수행하는 것도 세 가지래. 외기 쉽다, 그쵸? 예. 자, 첫째는요, 맞아요. 아이콘, 각각의 내가 하고자 하는 명령의 아이콘을 클릭해서 수행하는 방법 대표적이겠죠. 각 명령어의 아이콘을 알고 계시다면 그 아이콘을 클릭해서 그 명령을 게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각 명령어에는 해당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를 직접 입력해서 명령어를 실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line이면은 명령어가 L-I-N-E, line이라고 지칭이 되거든요. line이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해주면은 그 명령이 게시가 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요, 각 명령어에 단축어가 있습니다. 이니셜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line이면은 L이라는 단축 명령어가 지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축 명령어는 보통 뭐 한 글자나 두 글자 알파벳으로요. 보통은 첫째, 둘째 캐릭터를 지칭을 하는 경우가 많겠고요. 중간에는 첫째, 셋째, 넷째 아니면 조금 더 개수가 많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거나 해당 명령에 대한 단축 알파벳을 제시를 하니까 단축키, 단축 명령어가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그것을 이용을 해서 명령을 실행하는 방법이 있다. 세 가지 방식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듣기만 해주세요. 자, 가운데 보시면은요, 까만색 바탕이 있습니다. 작업 영역이라고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리고자 하는 도면 내용이 그려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도화지 같은 개념이겠죠. 요 작업 영역의 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조금 과장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작도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그리고자 하는 모든 객체를 실사이즈로 그리고 또 그려도 남을 만큼 약간 과장을 하면은 무한대의 작업 공간을 오토캐드에서 제공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작업 공간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작은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빠르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작업 영역 바로 밑에 보시면은 명령 입력 명령이라고 되어 있는 커맨드 라인이 보이십니다. 요거 명령 대화창 커맨드 라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
커맨드 라인은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프로그램 하단에 이렇게 크게 더킹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컴퓨터 환경에 따라서 플로팅 모드로, 플로팅 모드? 무슨 얘기지? 자, 보세요. 제가 요거를 클릭해가지고 클릭해서 이렇게 내보면요, 이렇게 플로팅 모드로 둥둥둥둥 떠다니는 커맨드 라인 모드로 만들 수도 있어요. 아마 상당수의 사용자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모드가 처리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아이를 위치를 바꿀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위에다 놓고 작업하실 수도 있고, 원래대로 이렇게 놓고 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원하시는 위치에 놓으셔도 되는데 뭐 이렇게 가운데에 놓고 작업하시는 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는 예전에 오토캐드 클래식 버전에 익숙해져 있는 유저니까 오토캐드 오리지널 레이아웃으로, 자,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갖다 대갖고 덜커덕 하고 떨어뜨려 놓으시면은요, 이렇게 다킹이 되는데요. 이 모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커맨드 라인, 명령 대화창, 아마도 오늘 강좌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오토캐드를 논할 때 오토캐드는 사용자와 프로그램이 상호 소통하며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소통형 프로그램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용자가 실행하고 싶은 명령을 실행하면은 아이콘이나 명령어를 입력하는 단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쵸? 명령을 실행을 하면은 그 시점부터 사용자의 명령 하나하나에 캐드가 다시 하나하나 답변을 하고 컨펌을 받은 다음에 사용자가 원하는 액션을 취합니다. 액션을 취한 다음에는요, 캐드가 다음으로 수행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묻고요. 그러면 사용자가 그에 합당한 답변을 다시 이 명령 대화창 커맨드 라인에 입력하고 컨펌해주고, 그럼 다시 또 캐드는 사용자에게 주문받은 액션을 취하고, 이 커맨드 라인에 순차적으로 계속 기술이 됩니다.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사용하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상황과 매우 유사한 상황이 전개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 캐드를 잘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특히 초급 레벨에 있는 친구들은요, 이 커맨드 라인의 사용자와 캐드가 어떤 내용을 주고받는지 유심히 관찰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캐드에서는 어떤 임의의 결과물, 보통 객체라고 하는데요, 생성된 결과물, 이 임의의 객체를 생성하기까지 한 번에 그냥 띡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를 수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우리 초보자분들은 그 절차를 모두 암기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령 수행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많은데, 그럴 때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이 커맨드 라인의 내용을 잘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캐드가 어떤 입력값, 어떤 조건을 원하는지 체크하시고 그거에 맞는 내용을 함진적으로 로지컬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캐드는 대화용 프로그램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생소한 혹은 익숙치 않은 명령 기능을 수행을 하실 때 이 커맨드 라인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라 말씀드립니다. 잊지 마세요. 오늘 핵심 내용이에요. 커맨드 라인, 명령 대화창의 내용을 잘 인지하는 습관만 익히셔도 캐드의 절반은 마스터하는 거라 제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커맨드 라인 하단에 보시면은 모형, 배치, 배치2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영문판에서는 모델, 페이퍼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 탭에 대한 내용은 아마도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뭐 출력이나 치수기입 등 후반부 작업에서 굉장히 관련성이 높은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후반부에서 아마 제가 언급을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탭을 클릭해 보세요. 모형 탭, 현재 디폴트는 모형 탭으로 되어 있어요. 모형 탭을 클릭했다라는 건 여러분들 작업창이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되는 상황이고요. 배치 탭 한번 클릭해 보시면은요, 배치 탭, 뭐 지금은 특별한 사항이 없죠. 아무것도 작업하신 게 없으니까. 이 배치 탭은 여러분들이 모형 탭의 결과물을 이제 생성을 하게 되면은 그 아이들이 이제 여기에 열거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이제 추후에 마무리 작업 쪽에서 아마 이야기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시 모형 탭 클릭하셔가지고 원래대로 복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형 탭에서 오른쪽으로 쭉 이동을 해서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확인되셨나요? 자, 상태 막대라고 합니다. 상태 막대에서는 CAD 작업을 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보조 기능을 수행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인데요. 다 알고 계시면 좋겠죠.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알고 계시면 좋겠는데 아시잖아요. 우리 갈 길이 너무 멀어요. 제가 딱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것만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먼저 잠시 다이나믹 모드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상태 막대 좌측에서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기 보시면은 화면에서 사각형의 플러스 버튼이 있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다이나믹 모드, DYM 모드라고 하는데 제 컴퓨터에서는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제가 추정컨대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신 상태라고 하면은 현재 아이콘을 확인을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부터 먼저 좀 해결 좀 할게요. 그대로 따라해 주세요. 오른쪽 맨 구석으로 가면은요. 오른쪽 구석으로 가면은 줄 3개가 이렇게 가로로 있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사용해 보셨을 유명 스포츠 브랜드 마크 같이 생긴 거 있죠? 예, 그 아이를 꾹 눌러 주시면은요. 자, 꾹 눌러 주시면 스크린 메뉴가 이렇게 쫙 뜨실 텐데요. 위에서 6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동적 입력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동적 입력이 체크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동적 입력 클릭 한번 해주시면은요, 체크 표시가 나오고요. 동적 입력이 체크가 된 후에는 자, 보시는 것처럼 아마 요 DYM 모드 버튼, 상태 막대 버튼이 활성화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확인되셨나요? 자, 이 DYM 모드. 자, DYM 모드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다라는 건 이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한번 그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셔가지고요. 클릭하시면 회색으로 다시 변경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비활성 모드로 전환이 된 겁니다. 요 작업까지는 해주셔야 돼요. 당분간은 이 DYM 모드를 해제시켜 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주셔야 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하단 막대의 아이콘들은 마우스를 이용하여 클릭 계속 반복하면요, 활성 비활성 모드로 계속 스위치가 됩니다. 회색이 당연히 비활성 되겠고요. 이 다이나믹 모드 경우는 CAD의 수치 입력 시 매우 유용한 기능이긴 해요. 그런데 초급자인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양해를 드리는 부분이, 이 모드를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셔야지 뭐 저랑 동일한 어떤 작업 결과물을 얻으실 수도 있고, 초반부에 우리 친구들이 이제 상대좌표, 상대극좌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강의를 할 거거든요.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DYM 모드가 비활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셔야지 훨씬 좀 원리적으로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DYM 모드는 제 수업 시간에는 사용하지 않겠다 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 생성했던 DYM 아이콘 다이나믹 모드 버튼 오른쪽에 위치한 직각 마크 되어 있는 직교 기능이라고 하고요. 영문판에선 오토라고 합니다. 자, 마우스 커서를 수직 수평으로 제어하는 상태 아이콘입니다. 가구 인테리어 CAD의 특성상 수직선과 수평선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경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는 기능이에요. 제가 꼭 기억하세요 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강좌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 보면 알아서 요거는 잘 활용을 하고 계실 겁니다. 직교 기능, 마우스의 수직 수평을 관리하는 기능이다. 잊지 말아 주시고요. F8번, 키보드에서 F8번 확인하고 계신가요? 키보드 맨 위쪽에 보면 F1부터 F12까지 이렇게 기능키가 있죠. 예, F8번 한번 눌러 보십시오. F8번 누르면은요, 요 직교 기능이 활성화가 되고요. 그렇죠? F8번 다시 누르면은 직교 기능 해제가 되고요. 상태 막대에 있는 요 각각의 기능들은 그
그 키보드 위에 있는 F 기능 키와 이렇게 연동, 매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CAD를 지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기능 키를 다 외우라고 주문을 많이 하시죠. 근데 저는 그것까지는 요구 안 할게요. 다른 기능 키에 대한 연동 유무는 제가 크게 관여를 안 할 건데요. 요 F8번이 직교다라는 거는 예의상으로라도 조금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직교 기능 어떤 기능이다 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 F8번 이용해서 단축키 활용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직교 버튼 오른쪽 옆에 네모난 사각형, 그리고 거기에 또 조그만 사각형 있는 요 아이콘 확인하셨나요? 오스냅이라는 기능을 제어하는 버튼입니다. 캐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아주 특유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오스냅 기능은 여러분들이 그리신 객체의 끝점, 중간점, 중심 등등 어떤 교차점, 핵심 포인트를 자석처럼 추적해서 캐치할 수 있게끔 하는 특수 기능입니다. 캐드의 하이라이트적인 기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고요. 다양한 오스냅 기능키 활용은 후속 강좌에서 다룰 예정이니까 오늘은 요 버튼이 요거구나,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오스냅 기능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항상 활성화해 놓은 상태에서 파란색으로 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해야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외에 그리드 화면에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 보면 그리드, 그 옆에 스냅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드 화면은 여러분들이 작도하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방한지 모양의 패턴을 이렇게 제공하는 기능이에요. 그리드 잠깐 켜볼게요. 화면상에서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자, 그리드 보이시나요? 예. 격자를 이렇게 그려서 요거 보고 대구 그리세요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요 그 옆에 점점점점 있는 건 스냅 기능이라 해서 요 그리드의 교차점을 자석처럼 잡아낼 수 있는 뭐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보통 요 이제 그리드나 스냅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모두 같이 연동시켜서 작업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저는 이제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패스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특수 기능들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잖아요. 특수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갈 길이 바빠요. 객체 스냅 추적 기능 같은 경우도 오스냅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 동시 패션으로 이렇게 활용하면은 굉장히 유용한 기능인데, 이 기능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캐드 운영 능력이 어느 정도 본궤도에 올라왔다는 확신과 자신감이 생기셨을 때 조금씩 시도해 보시는 것을 제가 권장드리고요. 톱니바퀴 모양의 작업 공간 전환 버튼 이렇게 있는데요. 그 역삼각형 다운애로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작업 화면의 인터페이스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숨어 있으니까 이건 참고만 하십시오. 보시는 것처럼 열거가 되고 있네요. 제도 및 주석.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레이아웃이 제도 및 주석이고요. 3D 기본상 한번 눌러볼까요? 3D 유저들을 위한 또 맞춤형 특성화 레이아웃이 되어 있고요. 3D 모델링도 마찬가지고요. 오토캐드 클래식 클릭해 볼게요. 오토캐드 클래식 클릭하시면은요, 보시는 것처럼 전형적인 오토캐드, 오리지널 오토캐드 인터페이스를, 레이아웃을 이렇게 구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오토캐드 클래식 모드는 2010년 후반대부터는 지원이 되고 있지 않는 모드이기 때문에 뭐 사용을 하고자 하시면은 별도의 패치를 설치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저는 제도 및 주석으로 스위치 시키고요. 프로그램을 종료를 하실 때는요, 당연히 우측 상단에 X표 누르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저장이 안 된 작업 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팝업 창이 뜨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묻겠죠. 저 작업하신 게 없으니까 굳이 저장할 필요는 없겠네요. 아니요 하고 이렇게 닫아 주시면은 프로그램이 종료가 된다 라는 것입니다. 오토캐드 인터페이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오토캐드의 근간이 되는 좌표 체계와 선 그리기 기본 명령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제가 숙제 하나 내드려도 될까요? 여러분들 중학교 수학 시간에 X축, Y축, X축 양의 방향, 음의 방향, 원점 등등등등
좌표와 관련한 내용 학습하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 좌표 체계에 대한 내용을 한 번쯤 점검을 해보시면 다음 강좌에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중학교 수학 시간 때 좌표 체계 막 학습하실 때 아우 이런 거 왜 하나, 인생에 도움도 안 되는, 미치겠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죠. 그때 배우셨던 그 주옥 같은 좌표 체계와 관련한 내용이 빛을 발하는 시간이 다음 강좌에서 도래합니다. 꼭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자, 오늘 강좌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